낡은 나무 간판에는 별별 식당이라는 글자가 정겹게 새겨져 있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식당 안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다. 짙은 고기 육수 냄새와 뜨끈한 온기가 뒤섞여 식당 전체를 감쌌다. 김민주는 주방 한쪽에 서서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곰탕 냄비를 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지만 두 눈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이자 그의 아픔이 담긴 공간이었다. 8년 전 민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랑하는 형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형의 아들인 서준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 민준은 형의 마지막 유품인 서준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식당을 물려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만 알았다. 과거 촉망받던 대기업의 젊은 임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아들 서준을 키우는 데에만 모든 것을 걸었다. 서준은 어린 시절의 충격 탓인지 밝고 쾌활한 성격 뒤에 깊은 외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서준을 보며 늘 가슴 아파했고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상처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서준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서준이 12살이 되던 해 그는 서준을 해외로 유학 보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혹시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오늘은 서준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민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문을 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다. 서준의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불안한 마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칫했다. 아,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겠지. 내가 너무 과보호하는 걸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대기업 광림그룹의 상무 권태준이었다. 그는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가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 민주는 그를 알아봤다. 권태준은 민준의 옛 동료였다. 하지만 권태준은 민준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하긴 누가 과거 촉망받던 젊은 임원이 이런 허름한 식당의 주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권태준은 늘 혼자 와서 곰탕을 먹고 갔다. 그는 곰탕 맛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민준에게는 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 곰탕 하나 더 줘. 근데 김 사장, 오늘은 곰탕 맛이 좀 밍밍하구만. 권태준은 턱을 치켜들고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곰탕을 내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권태준은 민준의 형이 죽던 날 마지막으로 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민준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형은 권태준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형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중심에는 늘 권태준이 있었다. 그런데 김 사장,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이런 곰탕 맛을 내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야. 평범한 식당 사장 주제에 말이야. 곰탕이나 팔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하하, 권태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평범한 식당 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형과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말했다. 맛있게 드십시오, 손님. 권태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비웃으며 곰탕을 한 그릇 더 주문했다. 민주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가 곰탕을 끓였다. 그의 등 뒤로 권태준의 비웃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때 낡은 식당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김서준, 민준의 아들이었다. 아바, 서준은 밝게 웃으며 민준에게 달려와 안겼다. 민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서준을 꽉 끌어안았다. 8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그의 품에 안긴 따뜻함은 변함이 없었다. 민준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다. 우리 서준이 이렇게 많이 컸네. 아빠, 나 이제 아빠 옆에서 아빠 식당 일 도와줄게. 나 아빠 곰탕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야. 서준은 민준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다. 그 모습을 본 권태주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과 서준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준의 세련된 모습과 민준의 허름한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어이, 김 사장. 저 젊은 친구는 누구야? 혹시 조카라도 되나? 권태준의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서준의 손을 잡고 권태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권태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아들입니다. 이번에 유학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권태준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범한 식당 사장 주제에라고 조롱했던 남자의 아들이 저렇게 멋지고 세련된 청년이라니. 권태준은 왠지 모를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식당을 나섰다. 민준은 그런 권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서준은 그런 민준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아까 그 아저씨는 누구야? 왜 그렇게 험악한 표정으로 나가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단골 손님인데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자, 우리 아들, 아빠가 너 좋아하는 곰탕 끓여줄게. 민준은 서준을 주방으로 이끌었다. 서준은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민준과 서준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서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서준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 속에는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다. 아빠, 나는 왜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을까? 서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건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괜찮아, 서준아. 이제부터 아빠랑 새로운 기억을 많이 만들면 되지. 민준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낡은 사진 한 장과 곰탕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식당 문이 닫혔다. 민준은 서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서준은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낡은 집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화려한 집들을 보아왔지만 아빠의 낡은 집만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집은 없었다.
민주는 서준을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주었다. 서준은 물에 몸을 담그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왜 그렇게 낡은 집에서 낡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계실까? 그는 아빠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아빠, 나 어릴 때 아빠는 뭐 하셨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다. 서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서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그냥 늘 너를 사랑했단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민준의 짧은 대답에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빠가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빠를 믿었고 아빠가 말하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빠의 사랑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일어나 아빠의 식당 일을 도왔다. 그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민주는 그런 서준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준은 핸드폰을 꺼내보았다. 발신자는 광림그룹의 인사팀장이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서준입니다. 김서준 씨 맞으시죠? 광림그룹 인사팀입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광림그룹에 지원했었다. 하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빠, 나 광림그룹에 합격했어. 아빠, 나 이제 성공해서 아빠 호강시켜드릴게. 서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광림그룹은 권태준이 일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서준이 들어간다면 혹시 서준의 과거가 밝혀지는 것은 아닐까? 민준은 서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서준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아빠는 늘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민준의 진심 어린 경고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빠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서준은 민준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말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아빠 꼭 지켜줄게. 서준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이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과거의 아픔을 알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걸고 지켜줄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서준이 광림그룹에 합격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연 뒤에는 거대한 음모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광림그룹 본사 50층 상무실. 권태준은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서준의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김서준, 이 녀석이 김민준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권태준은 곰탕집에서 보았던 서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훤칠한 키,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함. 평범한 식당 사장 주제에 이런 아들을 뒀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함께 묘한 흥미가 피어올랐다. 권태준에게는 김민준의 형, 김민규와 얽힌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과거 민규와 민준 형제는 광림그룹의 핵심 인재였다. 특히 민규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권태준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권태준은 민규를 시기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다. 그리고 결국 민규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고에 대해 권태주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다. 사고 당시 민규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권태준이었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민규의 죽음 이후 권태준은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민규의 아들 서준이 광림그룹에 입사한 것은 권태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서준을 이용해 광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을 회유하고 서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민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준을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이봐, 서준이. 그 친구 나한테 데려와. 권태준은 비서에게 서준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준은 권태준의 부름에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상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서준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권태준은 빙긋 웃으며 서준을 맞이했다. 그의 웃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어이, 서준이. 앉아. 긴장하지 말고.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권태준을 처음 보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며칠 전 아빠의 식당에서 본 적이 있지만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럴 수 있지. 내가 자네 아버지랑 아주 절친한 친구였거든. 그런데 자네 아버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지내시나? 연락이 끊긴 지 꽤 됐는데 말이야. 권태준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권태준과 아빠가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아빠가 권태준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의아해했다. 아빠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 하긴 그 친구 요리 솜씨는 끝내줬지. 자네도 그 솜씨를 물려받았나? 혹시 그 식당이 곰탕집인가? 권태준은 의도적으로 곰탕집을 언급하며 서준의 반응을 살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곰탕집입니다. 아빠, 곰탕 정말 맛있는데 상무님도 드셔보셨나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자주 갔는데. 그런데 자네 아버지 혼자서 힘들지 않으실까? 아들인 자네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권태준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으로는 민준을 조롱하고 있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아빠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도 아빠를 돕고 싶어서 광림그룹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서준의 순수한 말에 권태준은 속으로 비웃었다. 순진한 녀석. 네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권태준은 서준에게 곰탕집의 위치를 물었고 서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권태준은 서준에게 앞으로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 서준을 자신의 오른팔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준은 권태준의 친절함에 감동했고 그가 아빠의 좋은 친구라고 믿게 되었다. 한편 민주는 권태준이 서준의 상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권태준이 서준을 이용해 어떤 음모를 꾸미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민주는 서준에게 권태준에 대해 물었지만 서준은 그저 권태준이 아빠의 친구이며 자신에게 잘해준다고만 말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서준에게 권태준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서준은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 왜 그렇게 상무님을 싫어하는 거야?
상무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서준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준에게 과거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서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아빠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러니 조심해라 서준아. 민주는 서준에게 권태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가 조심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서준에게 닿지 않았다. 서준은 권태준을 믿었고 그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주는 곰탕집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형이 죽기 전까지 작성했던 사업 기획서였다. 서류철 안에는 광림그룹과의 중요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류철 맨 뒤에는 형의 필체로 쓴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이 권태준의 짓이다. 민주는 쪽지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권태준이 있었다는 것을. 민주는 곧바로 형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친구, 은퇴한 형사 박성호를 찾아갔다. 박성호는 민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민규의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었다. 하지만 민준의 증언과 쪽지를 보고 그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민준아, 나는 그때 권태준의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네 말을 들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 박성호는 민준을 도와 권태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태준이 민규의 죽음 이후 승진 가도를 달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민규의 사업 기획서를 이용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의 형을 죽이고 형의 사업 기획서까지 빼앗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서준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민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박성호를 통해 권태준이 서준에게 접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권태준은 서준을 이용해 광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민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준에게 과거의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서준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권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이 서준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서준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는 권태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그가 서준에게 접근하는 모든 이유를 파악하려 했다. 한편 서준은 권태준의 지시를 받아 광림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권태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아빠의 곰탕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뇌리 속에는 누군가의 흐릿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서준은 권태준의 상무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가 가져온 곰탕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바로 아빠의 곰탕이었다. 어때 서준이? 자네 아버지 솜씨 정말 끝내주지? 권태준은 서준에게 곰탕을 권하며 말했다. 서준은 곰탕 냄새를 맡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곰탕 한 숟갈을 떠먹고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 속에는 다시 한번 흐릿한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 얼굴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그는 그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준이, 왜 그래? 곰탕이 입맛에 안 맞나? 권태준은 서준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어릴 때 생각이 나서요. 이 곰탕 냄새를 맡으면 어릴 때 아빠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서준의 말에 권태준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준이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가 과거의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권태준은 서준에게 더 이상 곰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기억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서준을 다른 일에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미 서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곰탕 냄새를 맡을 때마다 떠오르는 흐릿한 얼굴, 그리고 아빠의 불안한 눈빛. 서준은 아빠의 경고를 떠올리며 권태준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권태준이 아빠와 정말로 친한 친구였는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권태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권태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그의 모든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고 아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아빠의 진심을 알아낼 용기가 생겼다. 광림그룹 사옥의 최상층. 권태준의 사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권태준은 서준에게 값비싼 위스키를 따라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정말 대단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권태준의 말에 서준은 잔을 들다 멈칫했다. 그는 권태준이 아빠를 언급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권태준은 아빠를 훌륭한 친구였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비웃음과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상무님 아빠는 아직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늘 걱정만 하세요. 서준은 일부러 민준의 불안함을 언급하며 권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권태준은 껄껄 웃으며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하, 그 친구 성격이 원래 그래. 걱정이 많고 겁도 많지.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담력이 커. 자네는 내가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자네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권태준은 서준에게 자신이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비쳤다. 그는 서준을 자신의 오른팔로 만들고 서준의 재능을 이용해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준은 권태준의 야망을 눈치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권태준에 대한 깊은 의심과 경계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한편 민주는 박성호와 함께 권태준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태준이 민규의 죽음 직후 민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가로챈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광림그룹의 핵심 기술이었으며 그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권태준이 민규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아, 이 프로젝트 자료를 보니 너희 형이 개발하던 기술과 너무 똑같아. 권태준이 이 기술을 빼돌린 게 확실해. 박성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권태준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서준을 생각하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형님, 저는 서준이를 지켜야 합니다. 서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서준이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권태준을 무너뜨리되 서준이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민준의 말에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들은 권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태준이 과거 민규의 죽음에 대해 말했던 알리바이를 다시 조사하고 그 알리바이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권태준은 사고 당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각에 회사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태준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규가 죽던 날 밤 그는 회사에 없었어. 민규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커. 박성호는 흥분하며 말했다. 민주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권태준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권태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 민주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권태준이 서준에게 민준의 곰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권태준이 곰탕집을 빼앗고 서준마저 자신의 수하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준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을 믿고 맡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고 그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걷고 싶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준의 말에 민주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서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서준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준에게 권태준을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할 뿐이었다. 서준아, 아빠는 너를 잃을까봐 두렵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제발 아빠 말 좀 들어줘. 민준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서준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아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빠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권태준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와 기대를 배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아빠의 식당을 찾아갔다. 민주는 서준을 보자마자 그를 꽉 끌어안았다. 그는 서준에게 곰탕을 끓여주며 말했다. 서준아,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네 편이란다. 하지만 아빠는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를 기억해라. 민준의 말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이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말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곰탕을 먹으며 다시 한번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의 뇌리 속에는 누군가의 흐릿한 얼굴과 함께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창고,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서준은 자신의 기억이 왜 이렇게 단편적인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억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의 행동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권태준은 늘 자신에게 아빠의 곰탕에 대해 물었고 곰탕을 먹을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다. 서준은 권태준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권태준의 모든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치려 했다. 서준은 권태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뒤졌다. 그는 그곳에서 민준의 형, 김민규의 사망 기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규와 민준, 그리고 권태준이 함께 서 있었다. 서준은 사진 속 민규의 얼굴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민규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준은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권태준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서준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권태준은 자신을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삼촌까지 짓밟으려 했다. 서준은 권태준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권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삼촌과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에게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권태준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광림그룹의 회장 자리였다. 서준은 권태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그를 속이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에게 더 이상 아빠의 곰탕에 대해 묻지 않았고 권태준의 모든 말에 동의했다. 권태준은 서준의 순진함에 속아 넘어갔고 서준을 자신의 완벽한 수아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권태준은 알지 못했다. 그가 조롱했던 평범한 식당 사장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서운 존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복수와 삼촌에 대한 사랑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김서준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아버지 김민규의 사망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단순 교통사고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애썼다. 낡은 창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모습. 그의 기억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파편들을 하나둘씩 맞춰나가며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그는 권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권태준이 광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권태준에게 회장 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며 권태준의 약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비리 자료를 빼돌렸다. 그리고 권태준이 민규의 죽음 이후 그의 사업 기획서를 가로채 광림그룹의 핵심 기술로 만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상무님, 이 프로젝트는 상무님께 회장 자리를 안겨다 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은 권태준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했다. 권태준은 서준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서준의 뛰어난 능력과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 만족했다. 그는 서준을 자신의 오른팔로 만들고 서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믿었던 서준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한편 민주는 서준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다. 서준은 권태준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민준에게는 권태준의 행동에 대해 시시콜콜 보고했다. 민주는 서준이 권태준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해 말했다. 서준아, 너 혹시 권태준에게 복수하려는 거니? 서준은 민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챘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아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아빠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거짓말 마. 너는 너의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려는 거지. 서준아, 복수는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들 거야. 복수는 결국 너를 망치게 될 거야. 민준의 진심 어린 경고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민규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준이 자신의 삼촌이라는 사실, 그리고 권태준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빠, 아니, 삼촌,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저는 권태준에게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서준의 절규에 민주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서준을 꽉 끌어안았다. 그는 서준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서준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준에게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의 길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서준아, 복수 대신 너의 힘으로 광림그룹을 바로잡아라. 권태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고 그가 빼앗아간 아버지의 꿈을 되살려라. 그것이 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 거야. 민준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말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복수 대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권태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고 광림그룹을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권태준에게 모든 비리 자료를 넘겨주며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권태준은 서준이 넘겨준 비리 자료를 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서준에게 더 큰 권력을 약속했다. 서준아, 자네 덕분에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됐네. 자네도 곧 임원이 될 거야. 자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권태준의 말에 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상무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상무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요. 서준의 말에 권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서준은 권태준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 USB에 상무님께서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상무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준의 말에 권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준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 아버지가, 네 아비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감히. 권태준의 말에 서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상무님, 저희 아버지는 상무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상무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사업 기획서를 빼돌리고 그를 살해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무님의 욕심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서준의 말에 권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준의 눈을 피하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준을 노려보았다. 그때 민준이 권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민준은 권태준에게 박성호가 건네준 자료를 건넸다. 그 자료에는 권태준이 민규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권태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당신이 우리 형을 죽이고 우리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민준의 말에 권태준은 미친 듯이 웃었다. 그는 민준과 서준을 보며 말했다. 하하하, 너희가 감히 나를 무너뜨려.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권태준은 민준과 서준을 노려보며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경찰이 권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성호가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권태준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권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끌려갔다. 민준은 권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은 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성공시켰다는 기쁨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슬픔에 잠겼다. 서준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단다. 민준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태준을 무너뜨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삼촌의 희생을 잊을 수 없었다. 삼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은 민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준아,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하게. 민준의 말에 서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의 말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성공시켰지만 그는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의 길을 택했다. 김서준은 권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삼촌 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민준은 말없이 서준의 등을 토닥이며 그가 짊어져야 할 아픔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 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민준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은 누구라도 속일 수 있을 만큼 교활했어. 너는 그저 그 사람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야. 민준의 위로에 서준은 더욱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권태준이 아버지에게 했던 조롱, 그리고 자신에게 보였던 가식적인 친절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서준을 괴롭게 만들었다. 권태준의 체포 소식은 광림그룹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저지른 비리와 횡령, 그리고 김민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광림그룹은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임직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때 서준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 뒤에는 민준과 박성호가 굳건히 서 있었다. 서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광림그룹에 입사한 김서준입니다. 저는 권태준 상무의 비리를 밝히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광림그룹의 모든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서준의 폭로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는 권태준이 아버지 민규의 사업 기획서를 빼앗고 그를 살해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권태준이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꾸몄던 모든 음모들을 낱낱이 밝혔다. 서준의 폭로는 광림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저는 제 아버지의 꿈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림그룹을 다시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광림그룹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서준의 진심 어린 호소에 기자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서준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박수를 보냈다. 서준의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광림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서준의 폭로에는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있었다. 권태준의 잔당들이 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서준의 집과 식당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서준과 민준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은 서준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한때 촉망받던 대기업의 젊은 임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형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식당 주인이 되어 서준을 키웠다는 사실을.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삼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삼촌에게 짐만 지어드렸어요. 아니다, 서준아. 너는 내게 짐이 아니었어. 너는 내게 살아갈 이유였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 거야. 민준의 말에 서준은 삼촌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삼촌의 곰탕집을 찾아가 곰탕을 먹으며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 나갔다. 그의 뇌리 속에는 낡은 창고,
아버지의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권태준이 서 있었다. 권태준은 아버지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권태준의 강요를 거부했고 권태준은 아버지를 밀쳐냈다. 아버지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시절의 서준이 숨어 있었다. 서준은 그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그는 권태준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권태준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성호였다. 박성호는 민준에게 권태준의 잔당들이 서준의 집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렸다. 민준은 서준에게 당장 집으로 가자고 했다. 서준과 민준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태준의 잔당들은 서준의 집에 불을 질렀다. 민준은 불타는 집을 보고 서준을 막아섰다. 시오준아, 안 돼, 위험해. 삼촌, 저 안에 저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어요. 서준은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은 서준을 꽉 붙잡았다. 그때 불타는 집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서준과 민준은 비명소리를 듣고 놀랐다. 불타는 집 안에는 서준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중요한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다. 권태준의 잔당들은 그 증거들을 찾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었다. 민준은 서준을 뒤로 하고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서준은 민준을 말렸지만 민준은 서준을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준아, 너는 꼭 살아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민준의 마지막 말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을 따라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박성호가 서준을 막아섰다. 서준아, 민준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 민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 박성호의 말에 서준은 민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는 불타는 집을 뒤로 하고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불타는 집을 뒤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했다. 불길은 간신히 잡혔지만 민준의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잿더미가 된 집을 보며 오열했다. 그는 삼촌의 희생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삼촌의 복수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잿더미가 된 집터 앞에서 서준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삼촌 민준의 마지막 미소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준아, 너는 꼭 살아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은 서준의 심장에 깊이 박혀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슬픔은 분노로, 절망은 투지로 바뀌었다. 박성호는 서준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이 목까지 자네가 살아야 해. 민준이는 자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민준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권태준의 잔당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삼촌이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켰듯 자신도 삼촌과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준은 민준의 사망 소식을 접한 광림그룹 이사회를 찾아갔다. 그는 이사들에게 권태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사들은 서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서준 군,
우리가 자네에게 힘을 실어주겠네. 자네가 우리 회사의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광림그룹을 만들어주게. 이사회는 서준을 광림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서준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회장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광림그룹을 완전히 개혁하고 정의로운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사회에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저는 광림그룹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태준이 빼돌린 아버지의 기술을 되찾아 광림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들은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믿고 그를 지지했다. 서준은 광림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민준의 희생과 권태준의 비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준은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서준의 이메일은 광림그룹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직원들이 서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를 지지했다. 그들은 권태준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을 서준에게 제보했다. 서준은 제보들을 바탕으로 권태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이 민규의 죽음 이후 민규의 사업기획서를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특허는 광림그룹의 핵심 기술이 되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서준은 그 특허를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권태준의 잔당들은 서준을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서준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그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서준은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박성호와 함께 권태준의 잔당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태준의 잔당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준의 집을 불태운 증거들을 확보했다. 서준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권태준은 이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박성호는 증거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증거들을 보고 권태준의 잔당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범행을 자백했고 권태준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권태준은 민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서준의 기자회견과 광림그룹의 개혁 소식을 듣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감옥에서 서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과거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규를 시기했고 민규의 사업 기획서를 빼앗기 위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서준에게 사죄하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서준은 권태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권태준의 사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의 편지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권태준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의 길을 택하겠다는 삼촌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삼촌, 저 권태준을 용서했어요. 삼촌의 마지막 소원을 제가 들어줄게요. 서준은 민준의 묘를 찾아가 권태준의 편지를 태웠다. 편지는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서준은 민준의 묘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 자신은 삼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광림그룹을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겠다고. 그는 광림그룹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고 회사를 개혁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되찾아 광림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었다. 광림그룹은 서준의 노력 덕분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 서준은 회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광림그룹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고 삼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서준의 사표에 이사들은 만류했지만 서준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광림그룹을 떠나 삼촌의 곰탕집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찾은 별별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와는 달리 식당은 민준의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서준은 낡은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더 이상 삼촌의 곰탕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식당 안은 한산했다. 박성호는 주방 한쪽에 앉아 곰탕 냄비를 젓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서준이 돌아올 때까지 식당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서준은 박성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박성호는 서준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다가가 그를 꽉 끌어안았다. 서준아,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민준이가 널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박성호의 말에 서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박성호와 함께 곰탕을 끓였다. 곰탕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자 서준의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민준이 끓여주던 곰탕을 먹으며 행복해했던 기억들, 그리고 민준이 자신에게 들려주던 따뜻한 이야기들. 서준은 민준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형님, 이 식당 제가 이어갈게요. 삼촌의 곰탕, 제가 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게요. 서준의 말에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서준에게 민준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민준의 진심과 함께 서준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서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단다. 아빠는 너에게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너의 힘으로 광림그룹을 바로잡고 너의 꿈을 이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서준은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다. 그는 민준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다짐했다. 그는 광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별별 식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서준은 민준의 레시피대로 곰탕을 끓였다. 그는 민준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곰탕을 만들었다. 그의 곰탕은 민준의 곰탕만큼이나 맛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식당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다. 서준은 손님들에게 곰탕을 내주며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서준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바로 권태준이었다. 권태준은 서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서준이 식당 주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서준, 네가 왜 여기에? 권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권태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곰탕 한 그릇 드릴까요? 서준의 말에 권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준의 얼굴에서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민준의 따뜻함과 사랑이 서준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권태준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희생과 서준의 용서에 감동했다. 그는 서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희 삼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권태준의 진심 어린 사죄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권태준에게 곰탕을 내주며 말했다. 아저씨, 아빠가 남겨주신 곰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권태준은 곰탕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의 뇌리 속에는 민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곰탕을 먹으며 펑펑 울었다. 그는 민준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했다. 그는 민준의 곰탕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권태준은 남은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고, 서준은 별별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그는 민준의 희생을 잊지 않았고, 민준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의 곰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용서를 선물했다.